0.005. 1%도 안 1%도. 각각의 단계가 통과될 확률이 90%라고 해도 50단계가 끝까지 성공적으로 다 통과될 확률은 50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0.00005가 돼서 0.5%예요. 이만큼 공동행동이 어렵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단계를 많이 거쳐야 된다는 거는 거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토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잘 나가다가 49번째까지 가다가 50번째 단계에서 딱 뭐 국회가 법을 무산시켜버린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행동은 참으로 복잡하다. 그래서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처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로마 3번에 2번 2세대 집행연구는요. 그게 1세대였고 2세대 집행연구는 요건 이제 1970년대에 있었고 2세대는 주로 1980년대에 있었는데요. 2세대 집행연구가 세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향식 집행, 하향식 집행. 또 하나는 상향식 집행.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통합형. 하향식, 상향식, 통합형. 자, 하향식은 뭐냐면 정책이라는 거는 결정자가 딱 결정을 하면 결정된 그 의도대로 그대로 내리 집행이 된다. 수정되지 않고 내리 집행이 되고 또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거를 강조하는 이론이 하향식이에요. 상향식은 반대로 집행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게 상향식이에요. 통합은 두 개 다 고려해야 된다. 두 개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80년대 초반에는 하향식이 지배했어요. 하향식. 이 패스먼과 특히 이런 거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80년대 초반에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제 사바티에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사바티에. 이 사람은 꼭 아셔야 돼요. 사바티에. 하향식을 제창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책을 실패하게 하는 요인이나 아니면 성공하게 하는 요인이나 이런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이런 요인을 규명을 해서 이걸 일반화를 시켜서 이거 이론으로 딱 정립을 해놓고 요거만 대입을 하면 어떤 정책이든지 어느 때보다 성공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이런 모형이 하향식이에요. 그러니까 실패 요인 반복 안 하고 성공 요인만 대입하면 어떤 정책이든지 다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게 하향식이에요. 그래서 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해서 이거를 일반 이론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어느 상황이나 다 적용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하향식이에요. 사바티. 그런데 80년대 중반에 상향식이 나왔어요. 자, 상향식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면요. 엘모입니다. 엘모. 뭐 버맨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버맨. 엘모하고 버맨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아무리 이런 거를 해서 적용을 해도 집행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반발이나 저항이나 이런 게 생기면 거기에 대응하다 보면 정책이 수정되기도 해야 되고 따라서 여기서 이제 결정자의 의도를 중시하는 거거든요. 정책 결정자의 의도대로만 집행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 현장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된다. 집행 상황, 현장 상황에 맞아야 된다. 그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반발에 부딪히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되고 도저히 뭐 안 되면 정책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정책이라는 거는 집행 현장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연구돼야 된다는 게 상향식이에요. 버텀업. 엘모도 버맨도 다 그런 모형을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다시 통합형을 주장을 했어요. 사바티에도 통합형을 주장을 했고 나중에 엘모도 통합형을 주장을 했어요. 둘 다 필요하다. 그래서 자, 암기입니다. 사바티에는 하향식을 주장하다가 상향식을 통합을 주장했기 때문에 사하통이에요. 사하통. 자, 엘모는 상향식을 주장하다가 통합형을 주장했기 때문에 엘상통이에요. 자, 사하통, 엘상통, 사하통, 엘상통. 사바티에는 상향식을 주장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엘모는 하향식을 강조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통합형은 주장을 했죠. 둘 다. 자, 사하통, 엘상통. 암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세대 집행, 3세대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2세대 여기서 나온 하향식, 상향식, 통합형. 이 모형이 정책 집행에 아주 중요한 이론들이에요. 뒤로 넘어가면 로마 3번 정책 집행 이론이 A급인데 100분의 100. 여기서 하향식, 상향식, 통합형이 나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하향식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암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해만 하시면은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어요.
근데 수많은 형용사가 동원되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됐잖아요. 하향식은 결정자의 의도대로 그냥 내리 집행하는 거가 성공적인 집행이고 연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바띠에 결정과 집행은 분리된다. 그러니까 결정한 사람이 결정을 해주면 집행하는 사람은 그걸 받아서 그냥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된다. 분리된다. 정책적 이원론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집행 단계에서는 뭔가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수정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원론. 자, 그 세 번째, 버맨이나 엘모가 말하는 거시적 집행이나 전향적 집행이 바로 그런 시각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강조한 건 아닌데 그들이 말하는 거시적 집행이나 전향적 집행이 바로 이런 하향식 집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버맨과 엘모. 자, 272쪽. 한가운데 가로 2번. 버맨. 맨 아래 가로 3번. 엘모. 후향. 버맨의 적응적 집행, 엘모의 후향적 집행. 이게 다 상향식인데요. 근데 버맨이 정책 집행의 구조를 두 가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거시적 집행 구조, 미시적 집행 구조. 거시적 집행 구조는 4단계를 얘기를 했고, 왼쪽에 날개 4단계. 그래서 상세하게 보실 필요 없고, 기출 때 나중에 좀 확인하시면 돼요. 미시적 집행 단계는 3단계를 얘기를 했어요. 3단계. 써놓으십시오. 3단계. 거시는 4단계. 그런데 거시는 뭐냐면, 중앙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부처들의 입장이나 관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결정자의 의도 이런 거예요. 거시는 중앙 부처 간의 관계, 예산 사정, 입법부의 상황 이런 중앙에서 정책을 결정한 부처들의 관계나 입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시적인 것들이 예를 들어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떠냐, 불경기다. 그다음에 국회가 지금 더 이거서 야대다. 그래서 법이 잘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요인, 이런 거시적인 것, 중앙의 큰 것들, 이런 거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거시적 집행 구조고요. 그 다음에 미시는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정책을 전달하고 집행하는 그 현장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현장 상황, 집행 상황.